동창회 지옥의 서막 타임루프. 일부 재회와 첫 번째 비극. 프롤로그 잔잔한 삶의 균열. 김민준 42은 고요한 삶을 살고 있었다. 20년간 켜켜이 쌓인 법전과 서류, 그리고 주말 아침에 고요한 커피 한 잔. 대기업의 법률 자문 변호사로서 그의 삶은 완벽에 가까운 안정감을 지니고 있었지만 동시에 아무런 파동도 없는 잔잔한 물결 같았다. 그의 마음 한구석에는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 자리하고 있었다. 고등학교 시절 정의감에 불타던 그는 한 소녀를 만났다. 그의 첫사랑이자 뼛속까지 정치인이었던 아버지 밑에서 자란 한서연. 그녀는 늘 강렬하고 당당했다. 하지만 고등학교 3학년 아버지의 정치 스캔들로 그녀의 가족은 풍비박산났고 서연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민주는 그녀를 잊지 못했다. 그의 내면에는 그 시절의 무력감과 미안함이 앙금처럼 가라앉아 있었다. 그날 저녁 TV 뉴스는 민준의 고요한 일상을 뒤흔들었다. 최연소 여성 국회의원 출신 한서연 서울시장 출마 선언. 화면 속 서연은 과거보다 더욱 화려하고 차가운 가면을 쓴 채 기자들 앞에 서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마치 날카로운 칼날 같았다. 민준의 심장이 격렬하게 뛰었다. 그의 휴대폰이 울렸다. 낯선 번호였다. 망설이다 전화를 받자 차갑고도 익숙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김민준 변호사님, 저 한서연입니다. 오랜만이에요. 잠깐 만날 수 있을까요? 일장 덫에 걸린 첫걸음. 서연과의 만남은 화려한 비극의 서막이었다. 최고급 호텔 스위트룸. 서연은 여전히 아름다웠지만 그녀의 눈은 과거의 따뜻함을 잃고 차가운 야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민준에게 자신의 선거 캠프 법률 자문을 제안했다. 정치판은 말이야, 결국 흙탕물 싸움이야. 과거의 적과 손을 잡는 것도 다반사지. 당신 아버지가 내 아버지와 과거에 어떤 관계였는지 당신도 알잖아. 그녀는 민준의 아버지가 20년 전 자신의 아버지를 탄핵하려던 인물이었음을 상기시키며 자신에게 협력하라 요구했다. 민준은 과거의 미련과 그녀를 치유해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기대감으로 제안을 받아들였다. 캠프에 합류한 민준은 곧바로 서연의 비서실장인 최 비서 40대 초반과 함께 일하게 되었다. 민준이 유일하게 믿고 따르던 선배였다. 민준은 최 비서의 조언을 듣고 캠프의 모든 서류를 꼼꼼히 검토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며칠 후 그의 눈은 경악으로 물들었다. 캠프의 자금 관리 파일에 수상한 내역들이 가득했다. 거액의 비자금, 차명 계좌, 그리고 민준 아버지라고 명시된 파일까지. 민준은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그의 아버지가 서연의 캠페인 비자금과 연관되어 있었다. 이 장 복수에 가면 아래 숨겨진 진실. 민준은 서연에게 꼼짝없이 당했다. 그녀는 그를 완벽하게 올감했다. 그는 진퇴양난에 빠졌다. 서연의 비리를 폭로하자니 아버지의 이름이 오르내리며 집안이 풍비박산날 위기에 처했다. 그렇다고 이대로 가만히 있자니 서연의 탐욕을 묵인하고 그 죄에 동참하는 꼴이 되었다. 민준은 분노에 휩싸여 밤새 비자금 파일을 분석했다. 비자금의 시작은 서연의 아버지 때부터였고 그의 아버지가 모든 죄를 덮고 희생했다는 사실을 편지를 통해 알게 되었다. 민준은 이 모든 배후에 당시 정계의 실세, 박태식 전 국회의원이 있음을 깨달았다. 서연은 복수의 대상을 오해하고 있었다. 민준은 이 진실을 서연에게 알리려 했지만 이미 늦었다. 박태식의 아들이자 현 거대 여당의 대통령 후보인 박승찬 48이 서연과 민준의 약점을 쥐고 있었다. 박승찬은 기자회견을 열고 민준의 아버지가 과거 박태식에게 거액을 받고 서연의 아버지를 배신했다는 익명의 증언, 그리고 민준과 서연이 단순한 정치적 동맹이 아닌 숨겨진 치정 관계였다는 충격적인 증거 영상을 공개했다. 민준은 패배의 쓴맛을 보며 절망했다. 모든 것이 끝났다. 그리고 다시 눈을 떴다. 머리가 찢어질 듯한 고통과 함께 익숙한 천장과 침대가 시야에 들어왔다. TV에서는 3년 전 그날 아침 뉴스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민준은 자신이 영원히 반복되는 메비우스의 띠에 갇혔음을 깨달았다. 그의 삶은 지옥이었다. 2부 반복되는 지옥의 굴레. 3장 끝없이 이어지는 고독. 두 번째 반복이 시작되었다. 민준은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서연에게 경고하고 최 비서를 설득하고 아버지의 행동을 막아보려 했지만 모든 시도는 헛수고였다. 마치 거대한 연극의 배우처럼 정해진 대본을 따라 연기할 수밖에 없었다. 그의 마음속에서는 분노와 무력감이 뒤섞여 소용돌이쳤다. 그는 심지어 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다. 서울을 떠나고 변호사 일을 그만두고 조용히 숨어 살려 했지만 어떤 알 수 없는 힘이 그를 다시 정치의 소용돌이 속으로 밀어넣었다. 거리에 나서는 순간 우연을 가장한 만남이 이어졌고 결국 그는 다시 한서연의 연락을 받게 되었다. 민준은 자신이 무한히 반복되는 박승찬의 장기말이었음을 직감했다. 박승찬이 매번 다른 방식으로 그들을 공격한다는 사실에 주목했다. 그는 박승찬이 보이지 않는 힘을 쓰고 있음을 확신했다.
민주는 과거 박승찬 일가의 숨겨진 비밀을 파헤치다 우연히 프로젝트 M이라는 단어를 접했고 이 프로젝트의 설계자이자 양심의 가책으로 잠적한 군사과학자 오현식 박사 60대를 찾아 나섰다. 사장 타임루프의 비밀. 오현식 박사를 찾는 여정은 험난했다. 수많은 루프를 거치며 민주는 오 박사의 숨겨진 은신처를 찾아냈다. 처음에는 민준을 미치광이 취급했지만 민준이 오직 자신과 박승찬 일가만이 아는 프로젝트 M이 비밀을 정확히 읊자 오 박사는 충격에 휩싸였다. 오 박사는 민준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프로젝트 M은 시간을 되돌리는 장치야. 그들은 자신들의 실수가 드러날 때마다 역사를 되돌려왔어. 너와 한서연 후보가 처음으로 그들에게 패배를 안겨줬을 때 그들은 시간을 되돌린 거야. 민준은 경악했다. 그의 싸움은 단순한 정치적 복수가 아니었다. 시간을 거스르는 불가능한 전쟁이었다. 오 박사는 프로젝트 M이 두 명의 공동 개발자 없이는 완벽하게 작동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려주었다. 한 명은 박승찬 그리고 다른 한 명은 그의 여동생이자 천재 과학자인 박서아 30대였다. 박서아는 냉정하고 잔인한 야심가로 오직 박승찬만을 맹목적으로 따르는 광신도 같은 인물이었다. 민주는 박승찬의 비열함 뒤에 그의 여동생이라는 더 거대한 악이 도사리고 있음을 깨달았다. 그는 이번에는 혼자서는 안 된다는 것을 절감했다. 3부 운명을 향한 동맹. 5장 깨어난 여왕. 세 번째 루프가 시작되었다. 이번에 민주는 서연을 가장 먼저 찾아가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지난 두 번의 반복에서 겪었던 절망과 무력감 그리고 자신이 예측하는 모든 사건이 정확히 맞아떨어지자 서연은 마침내 그를 믿었다. 그녀는 타임루프라는 기괴한 진실 앞에서 무너져 내렸다. 하지만 민주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서연아, 이제 우리 그만하자. 이 모든 것을 끝내자. 정의는 우리가 직접 세워야 해. 우리가 직접 이겨야 해. 민준과 서연은 서로에게 기대며 무너졌던 신뢰를 회복했다. 그들의 관계는 더 이상 복수와 야심에 기반한 것이 아니었다. 이 지옥 같은 루프를 끊어내고 미래를 되찾기 위해 손을 잡았다. 그들은 오현식 박사와 최 비서까지 포섭하여 비밀리에 정의의 동맹을 결성했다. 그들의 목표는 단 두 가지. 하나는 박승찬의 모든 비리를 폭로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박서아의 손에 있는 프로젝트 M 장치를 영구적으로 파괴하는 것이었다. 6장 덫에 걸린 사냥꾼. 그들의 반격이 시작되었다. 민주는 박승찬 캠프의 모든 움직임을 예측하며 함정을 팠다. 박승찬이 민준의 아버지를 협박하려 하자 민준은 역으로 기자들을 매수하여 그들의 행동을 실시간으로 보도하게 만들었다. 박승찬의 첫 번째 공격이 실패로 돌아가자 그는 경악했다. 김민준. 이 자식. 내 다음 수를 알고 있어. 위기에 몰린 박승찬은 최후의 카드를 꺼냈다. 민준의 아버지를 납치하고 모든 증거를 파괴하라고 협박했다. 그러나 민준은 이미 그의 수를 알고 있었다. 그는 오현식 박사의 도움을 받아 아버지를 구출하고 이 모든 것이 박승찬의 자작극이었음을 세상에 폭로했다. 박승찬의 지지율은 폭락했다. 사부 최후의 결전과 새로운 역사. 7장 운명을 거스르는 자들. 대망의 대통령 선거 TV 토론날. 토론장은 살얼음판 같았다. 박승찬은 여유로운 미소와 함께 등장했다. 그는 이미 여동생 박서아에게 프로젝트 M 장치를 작동시키라 명령했기 때문이었다. 그는 언제든 시간을 되돌려 승리할 수 있다고 확신했다. 그러나 민주는 마이크를 잡고 말했다. 박승찬 후보님, 당신이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당신의 능력입니까? 아니면 당신의 운명입니까? 당신의 운명은 당신이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아버지가 만든 비열한 타임루프에 불과합니다. 토론장이 술렁였다. 민주는 준비해온 자료를 스크린에 띄웠다. 그것은 박승찬 일가가 운영하는 비밀 연구소의 위성사진과 프로젝트 M의 설계도였다. 국민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까지 박승찬 후보의 운명에 속고 있었습니다. 그는 패배할 때마다 시간을 되돌려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그는 당신들의 선택을 조작해온 것입니다. 박승찬은 경악하며 몸을 떨었다. 그는 마이크를 잡고 소리쳤다. 이건 다 조작입니다. 거짓말입니다. 그때 서연이 민준의 옆에 섰다. 그녀는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 모든 증거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각 최 비서가 박승찬 일가의 타임루프 장치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당신의 장난감이 아닙니다. 바로 그때였다. TV 화면이 흔들렸다. 최 비서가 오현식 박사와 함께 프로젝트 M 장치를 폭발시키는 위성 중계 영상이 흘러나왔다. 박승찬은 눈이 뒤집혔다. 그는 마이크를 내던지고 비명을 지르며 절규했다. 아니야. 안 돼. 시간은. 그는 애처롭게 손목의 리셋 버튼을 눌렀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장치는 이미 파괴되었기 때문이었다. 박승찬은 무릎을 꿇고 절규했다. 내 시간이 사라졌어. 그들의 운명은 이제 그들의 손에 있었다. 8장 운명이 된 사랑. 박승찬의 몰락은 순식간이었다. 그는 국민을 상대로 거대한 사기를 친 죄로 모든 것을 잃었다.
한서연은 압도적인 지지로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취임식 날 그녀는 연설을 통해 국민들에게 약속했다. 오늘의 승리는 저의 승리가 아닙니다. 수많은 반복된 절망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운명을 거슬러 싸워온 진정한 용사들의 승리입니다. 민주는 그녀의 곁에 섰다. 그들의 손에는 과거의 상처가 아닌 미래를 향한 희망과 깊어진 사랑이 담겨 있었다. 그들의 사랑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었다. 그것은 반복된 시간 속에서 서로를 믿고 서로를 지켜낸 운명을 거스른 사랑의 증명이었다. 그들은 대한민국을 타임루프의 악몽에서 구원한 영웅들이었다. 민주는 대통령 보좌관이 되어 서연의 곁을 지켰다. 매일 아침 그는 눈을 떴다. 더 이상 머리가 지끈거리지 않았다. TV에서는 매일 다른 뉴스가 흘러나왔다. 그는 비로소 진정한 평화를 찾았다. 그리고 옆에 잠든 서연의 손을 잡았다. 그들은 함께 대한민국의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갈 것이다. 동창회, 지옥의 서막 타임루프 대통령. 마이너스 인물관계도 재구성 마이너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정치 스릴러를 넘어 반복되는 시간 속에서 얽히고 설킨 인물들의 심리와 관계를 깊이 파고드는 복합적인 서사입니다. 각 인물의 내면과 숨겨진 관계를 입체적으로 재구성했습니다. 주요 인물. 김민준 42세, 변호사 마이너스 고요한 삶을 잃은 방랑자. 겉으로는 성공한 변호사지만 그의 내면은 20년 전 첫사랑을 잃은 상실감과 아버지의 과거에 대한 죄책감으로 공허합니다. 그의 삶을 채우는 것은 오직 법과 정의에 대한 막연한 신념뿐입니다. 그는 첫 번째 루프에서 한서연의 야망과 아버지의 배신에 무력하게 당하며 좌절합니다. 하지만 반복되는 루프 속에서 그는 단순한 피해자가 아닌 운명을 조종하는 자들의 맞서는 유일한 투사로 변모합니다. 매번 똑같은 비극을 겪으며 그의 정신은 한계에 다다르지만 그 과정에서 그는 과거의 순수한 사랑을 되찾고 한서연의 진정한 조력자이자 동반자로 거듭납니다. 그의 싸움은 정의뿐만 아니라 스스로의 존재와 사랑을 증명하는 고독한 투쟁입니다. 한서연 42세, 정치인 마이너스 복수의 가면을 쓴 여왕. 그녀의 외면은 냉철하고 야심에 가득 찬 완벽한 정치인이지만 내면에는 20년 전 아버지의 몰락으로 인한 깊은 상처와 복수심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목표는 오직 진정한 적에게 복수하는 것뿐이었습니다. 첫 번째 루프에서 그녀는 김민준을 이용하며 잔인한 야심을 드러내지만 동시에 그가 자신에게 보이는 한결같은 진심의 묘한 흔들림을 느낍니다. 하지만 그녀의 복수심은 그 감정을 외면하게 만듭니다. 두 번째 루프에서 김민준이 타임루프의 진실을 털어놓았을 때 그녀는 자신이 거대한 음모의 희생자였음을 깨닫고 무너집니다. 그녀의 딱딱한 가면은 부서지고 그녀는 더 이상 복수가 아닌 자신이 잃어버린 과거와 정의를 되찾기 위해 김민준과 함께 싸우는 진정한 동반자가 됩니다. 주변 인물. 박승찬 48세, 대통령 후보 마이너스 시공간을 지배하는 탐욕. 그는 겉으로 보이는 완벽한 정치인의 표본입니다. 능력과 미디어 감각 그리고 거대한 권력을 손에 쥐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프로젝트 M이라는 타임루프 기술을 이용해 자신의 실수를 지워온 운명을 조작하는 교만한 인물입니다. 그는 김민준이 자신에게 도전하는 것을 단순히 재능 있는 변호사의 객기라 여깁니다. 그러나 반복되는 루프 속에서 김민준이 자신의 미래를 예측하고 방해하자 그는 공포를 느낍니다. 그는 김민준을 무력화하기 위해 모든 것을 동원하지만 결국 자신의 가장 큰 힘이었던 타임루프 기술이 무너지자 그는 모든 것을 잃고 절규하는 나약한 인간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박서아 30대, 과학자 마이너스 냉혹한 신념의 광신도. 박승찬의 여동생이자 프로젝트 M의 공동 개발자입니다. 그녀는 오빠인 박승찬을 맹목적으로 추종하며 그를 통해 세상을 완벽하게 만들 수 있다고 믿는 광신도적인 인물입니다. 그녀에게 프로젝트 M은 단순한 기술이 아닌 세상의 오류를 바로잡는 신성한 도구입니다. 그녀는 타임루프를 이용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믿으며 자신의 신념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오빠 박승찬보다 더 차갑고 냉혹한 면모를 보이며 이야기의 후반부에서 김민준과 한서연을 위기에 빠뜨리는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최 비서 40대, 비서실장 마이너스 속죄를 갈망하는 회한의 그림자. 그는 한서연의 아버지와 오랜 시간을 함께했던 인물로 한서연의 아버지에게 모든 죄를 뒤집어 씌운 박태식의 압력에 굴복해 한서연을 감시하고 그녀의 복수를 돕는 척하면서 뒤로는 그녀를 이용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행위에 깊은 회한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는 첫 번째 루프에서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며 김민준의 진실을 가장 먼저 믿고 그를 돕습니다. 그는 단순한 조력자를 넘어 속죄를 위한 마지막 기회를 부여받은 비운의 인물입니다. 이야기의 클라이맥스에서 그는 자신의 목숨을 걸고 프로젝트 M 장치를 파괴하며 자신의 죄를 속죄합니다.